다만 지도상에서 보았던 인근의 묘지는 이장을 해서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남아있는 몇몇 묘지는 너무나 관리가 잘 돼서 사실상 쉽게 이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금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니까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부동산 정보와 부동산 경매 정보도 함께 얻어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부동산 생각과 팁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주 생 초보가 부동산 경매가 좋다고 무조건 달라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이론은 알고 있어야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의 이론은 시간 나는 대로 덧붙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나오는 물건은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 부동산 경매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이냐는 관점으로 부동산 경매를 보면 정상적인 물건이 열에 하나 정도 보일까 말까? 뭐 그 정도예요.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해도 부동산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비정상적인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또 보기에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괜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이 나와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입찰 보증금을 넣고 하는 것을 입찰이라고 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것은 낙찰을 받아서 가장 높은 가격의 부동산 경매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즉 낙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낙찰은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폐찰은 최고가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죠. 초보자들이 자주 묻는 용어로 차순위 신고가 있는데요. 최고가 매수인이 여러 사정으로 잔금을 미납할 것을 대비해서 2등 가격으로 최고가 매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차순위 신고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신고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차순위 신고를 받아주는데요. 예를 들어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원이고 낙찰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입찰 보증금은 1,000만 원이 됩니다. 낙찰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을 뺀 9천만 원 이상을 적은 사람이 차순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등이 먼저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고 2등이 차순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등도 요건이 된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는 사실 경매 법원에 한두 번만 가도 거의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용어를 이해하자고 경매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보통 부동산 경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합법적인 절차에 맞게 부동산을 취득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보다는 경매 전에 봐야 할 서류를 분석하는 능력과 실제 현장을 보고 유추하는 능력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길러야 유리해지는 거죠. 제가 말은 간단히 했는데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경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현장에서의 대응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2021 타경 822 1번 물건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직접 보고 오는 것을 임장이라고 해서요. 부동산 경매에서는 현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물건들은요, 현장에 가면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접 임장을 가서 보니까요, 지도에서는 없었던 건물이
떡하니 들어져 있어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현장에 가면 물건지만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물건지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현장 분위기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지도나 사진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현장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보이는 거죠. 바람은 어느 쪽에서 부는지, 또 냄새는 어느 방향에서 흘러나오는지, 주변 소음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봐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곳에 가보니까요, 대낮인데도 고속도로 소음이 정말 만만치 않게 거슬렸어요. 이렇게 되면요, 저녁에는 그 소음이 더 커져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사실상 어떤 짐승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축사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을은요, 고속도로와 멀리 떨어진 남쪽에 형성되어 있었고, 물건지의 묘지는 관리를 썩 잘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진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라 현장을 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의 토지는 2014년도에도 경매에 나왔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변 여건만 조금 달라진 셈이 되더라고요. 묘지의 개수가 달라진 것도 없었고, 달라진 것은 오로지 그때는 공유자가 여럿이었던 지분 경매였고, 지금은 물건 전체가 경매에 나왔다는 거, 뭐 그 정도 뿐이에요. 현장에서 본 땅은 오로지 농지로만 쓰일 수 있을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지도상에서 보았던 인근의 묘지는 이장을 해서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남아있는 몇몇 묘지는 너무나 관리가 잘 돼서 사실상 쉽게 이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 면에서 토지 가치는 상당히 낮아서 그것을 가격에 반영하니 이번 회차에도 유찰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경매는 현장력과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느냐라는 것은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경험을 동반한 실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론과 현장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